자, 이제 6평을 쳤는데 처음 보는 수치가 나옵니다. 평가 시험에서 교육청에서 한번 있었거든요. 절대평가하고 난 다음에 있었는데 처음 보는 수치가 나옵니다. 메가가 4.49인데 메가가 상위권 위주로 잡혀서 그런 것 같고, 대성마이맥에서 예측하는 게 1.66%, 뭐 종로학원은 1~2%. 근데 어쨌든 뭐 4% 미만일 거라는 건 모두가 이제 합의를 보는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엔 저희 이런 거 약간 잘 맞추거든요. 약간, 아주 약간. 문제의 느낌으로는 1%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에는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막 다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 2.8에서 3.2, 사실 4%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3%대 초반, 만약에 조금 내 예측이 다 맞다면 3%대 후반대까지 나와서 4%는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4%에 가깝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 생각을 해보거든요. 분위기에 별로 취하지 않고 문제를 냉정하게 성찰해 봤을 때 와 씨발 이거 어떻게 풀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문항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제 바쁘면 시험지를 풀셋으로 풀어보지 않는데, 내가 그 올린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70분제거 제가 풀었어요. 안 풀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 왠지 시험지 자체가 아예 다른 총평을 할 것 같아서 풀었는데, 잘 풀기 잘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수학으로 따지면 정답률, 선생님 정답률 15%던데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문항의 난이도 말하는 거야. 정답률 수학으로 따지면 정답률 5%짜리 킬러 문제 2개, 뭐 10%짜리에서 20%짜리 뭐 예를 들면 뭐 3개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 정답률 30%짜리 40%짜리를 8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는 이 새끼랑 똑같아요. 영어는 지금 이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21번도, 22번도, 3번도, 4번도, 29번도, 30번은 뭐 약간 좀 쉬운 것 같고, 31번, 32번, 33번, 34번, 36번, 37번, 38번, 39번까지가 너무 많죠 지금, 그죠? 까지가 그냥 중상 난이도로 쫙 깔리니까 그냥 시험장에서 대처가 안 된 겁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번호까지 딱 풀고 난 다음에 내립다 찍은 애들 나올 거예요. 대부분 나왔을 거예요. 어느까지 풀다가 그 다음부터 쫙 민 애들 나왔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이 부족해서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험지가 제일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빨리 읽어야 돼요. 영어를 잘 읽고 빨리 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어 공부량이 많아야 돼요. 내가 이게 이제 왁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어 강사들은 쉽게 말하면 되죠. 뭐 이제 이명학 쌤이나 조윤식 쌤이나 안타까운 게 한 게 있어요. 해석 강의 총평 다 봤거든요. 요번 안 절던데. 저는 게 한 명 있어요. 좀 이따 내가 얘기해 줄게. 또 이제 나의 기대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그게 계시거든요. 그분 좀 이따 대차게 한번 까겠습니다. 36번 풀 때 대차게 한번 까겠습니다. 근데 뭐 됐고, 그러니까 그 영어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 과목만 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총평할 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뭐냐면 이건 거예요. 작년에 성균관대 공대에서 입시 설명을 배웠는데 갑자기 성균관대 자연계열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성균관대는 영어를 변환 표준 점수를 줍니다. 사탐이나 과탐처럼 영어의 반영비를 보고 난 다음에 점수를 부과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성균관대 자연계열에서 뭐냐면 영어 1등급이라, 작년에 영어 1등급 4%였어요. 어려웠죠, 작년 수능도. 영어 1등급이랑 2등급을 똑같은 점수 줬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메디컬이 목표가 아닌 학생들한테 영어를 들이다 밀면서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영어 공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국어, 수학, 탐구, 족가고 영어 공부해 이 새끼야 라는 과목 이기주의인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라서 난이도가 쉽다는 얘기 아니고요. 절대평가니까 대학에서 반영을 적극적으로 안 해주잖아요.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수험생은 국어도 10창 나 있어. 국어 1컷 딱 보니까 88점, 84점. EBS 딱 보니까 씨발 뭐 봤다는 연계는 됐다는데 씨발 풀지도 못하겠어. 수학 딱 풀었더니 갑자기 무슨 뭐 12번에서 계산 벅벅벅벅벅 밀어버리고. 탐구는 좀 쉽게 나온 거 같지? 이번엔 그치?
이서 탐구는 쉽게 나오나 보다. 그래서 9평 딱 치면 또 뭐예요? 물화생, 폭탄 일어나고 생륜 막 1컷 38점 이지를 하면 뭐예요? 정신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많이 고민한 게 총평이라니까요. 이게 녹록치 않은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냐? 그놈의 씨발 메디컬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디컬. 여기도 메디컬 하려고 엔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고삐 고등학교 19살 20살짜리 시험에 27, 28, 29 먹고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N수치는 메디컬 학생 자꾸 늘어나고 상위권 대학 연세대 고려대 갔으면 만족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예요? 의사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반수를 갑자기 막 미친 듯이 하죠. 걔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던 해에 신생아수라 제가 태어난 해에 신생아수라 여러분쯤이 19살 20살 애기들 걔네들 태어날 때 신생아수가 2배 차이 나요. 거의. 그럼 수능 응시생도 거의 비례해서 줄여야 되잖아. 맞잖아. 근데 웃긴 게 뭐지 알아? 그때 수험생 수랑 비슷해요 지금. 그럼 뭘까? 니네들은 덜 태어났는데 똑같대 수가. 그게 뭘까? 싹 다 N수생인 거예요. 메디컬 한번 가보겠다고. 그 기이한 구조 때문에 시험이 쉽게 낼라 해도 낼 수가 없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국어 건드렸고 수학 건드렸고 탐구 건드렸는데 이제 건드릴 게 없으니까 뭐 건드리는 거예요? 영어 건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딱 5년 더 지나면 뭐 건드릴까요? 한국사 건드립니다. 미친놈 새끼가.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험 구조가 너무 변형이 많이 되고 기이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법은 뭐냐? 첫 번째. 자, 총평을 많이 고민했다. 총평. 자, 총평. 왜 어려운가? 근데 또 너무 오버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오버하면 안 되는 게 경향이 아닐 수 있잖아. 그냥 심심했어. 심심해가지고 문제를 막 내다가 부부싸움을 좀 했어. 그래가지고 어렵게 된 걸 수도 있잖아. 너무 오버하면 안 되지만 경향이 맞다면과 아닐 때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경향이 맞다면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실 작년 수능부터 좀 많이 느꼈던 게 메디컬과 비메디컬의 등급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메디컬 가고 싶은 애들은 메디컬을 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1등급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대 의대로 내려가면 갈수록 영어에 대한 반영비가 높기 때문에 영어가 2가 딱 뜨는 순간 거의 국수탐이 거의 무슨 괴물이어야 돼요. 그럼 뭐 다 맞았다 뭐 이런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은 영어가 무조건 1등급을 맞아야 될 겁니다. 걔네들과 너 어디 가고 싶어? 뭐 성대공대? 아니면 어디 가고 싶어? 중앙대공대? 그 정도면 만족하니? 그럼 넌 1등급 맞을 생각은 하지 마 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두 친구들은 공부하는 전략과 공부를 하는 분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성적 공부 못하니까 메디컬 하니까 공부를 덜해 이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덜하면 뭘 해야겠어요? 국어, 수학, 탐구를 하셔야죠. 왜요? 그거는 네가 한 개 더 맞추면 더 맞출수록 대학이 영어 공부량을 줄여야 됩니다. 쌤 그러면요 빈칸 순서 답이 아예 못 푼대요. 네, 못 푸셔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2등급 맞는 걸 현실적인 목표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 시험지를 1등급을 맞겠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메디컬 반대로 잘 들어. 내가 목표가 의대로 잘 들으라고. 하루에 영어 공부 3시간 하셔야 됩니다. 예? 뭐요 씨발? 내가 지금 귀가 잘못 들었나?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 영어 공부를 3시간요? 저희 상대평가 세대 땐 저요. 틀딱. 틀리가 딱딱딱딱 이러는 이제 이 세대에서는 영어 공부 3시간이 기본입니다. 저희 땐 영어로 대학 갔어요. 그러던 세대에서 영어 공부 3시간 기본이고 많이 하는 새끼는 5시간도 합니다. 지금 국어 포지셔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등급이 필요하면 이 시험지를 뚫어내려면 3시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좀 어려운 문장 없나? 아씨 어려운 문장이 없어. 헷갈리는 문장 말고. 예를 들면 있잖아. 여기 있는 요 문장 정도 보이니? 뒤에 있는 친구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 문장 정도 길이 되는 거 있잖아. 그지? 여기서 무슨 생략 구문이니 여기서 이게 부사절이니 지랄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돼야 돼.
내가 영어 공부 3시간을 요구하는 거는 문제를 3시간 풀라는 거 아니야. 좀 이따 내가 설명하겠지만 독해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공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가 외국어기 때문에 외국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한계는 뭐냐면 이것을 모국어로 받아들이는 해석의 과정에는 무조건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양입니다. 양. 내가 지금 여기서 선생님 어바는 어바 부사구고요, 주어고요, 수동태 구문 나왔고요, 이게 직접 목적어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형식 수동태라 가지고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 분석할 수 있어도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읽는 것은 아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상태에서 영어 문장을 장난치는 거 아니고 200번, 300번 읽어야 그래야 뭐가 되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지금 이 시험지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냥 영어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영어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냐면 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낼 것이고 나는 지금 영어 1등급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부를 답을 내보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요 시험지가 왜 경학스러운 시험지냐? 그러니까 개별 문항에서 경학스러운 난이도 없다니까? 이게 뭐 이런 그 문제를 냈어. 진짜 막 억지로 부려봤자 36번 하나? 없어요.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와 난이도가 말도 안 된다? 없어요. 없다고. 그건 네 착각이야. 네가 못한 거야 그냥. 알겠어? 36번 하나밖에 없어요. 36번도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얘기해주겠지만 그냥 단어가 말이 좀 안 되는 게 몇 개 섞여 있어요. 그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뭔 말하고 싶으냐면 지금 이 시험지가 경학스러운 이유는 근데 그 개별 문항의 난이도가 아니라 21번 아까 다시 한번 21번 22번 23번 24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까지가 내가 지금 불러드린 문항까지가 41번 42번까지가 뭐냐면 정답률 50% 미만인 문제들 번호대예요. 다 부른 것 같죠 거의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올까요? 그건 모르지 뭐. 내가 어떡합니까? 근데 이 시험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예요? 금기를, 데드라인을 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가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시험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국어 뭐 하고 수학 뭐 하고 영어 뭐 하고 탐구 뭐 하고 계획 짜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집중할 건가입니다. 이 시험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루에 12시간이 있는데 그 12시간을 잘 써야 돼요. 내가 무슨 과목이 모자라고 어디에 보완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버릴 것은 어디서 하고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란 이름으로 치환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정신승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1년 내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아니에요. 이 시험지 구조가 자체가. 그걸 인정을 하고 빨리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무슨 어디 조선시대 살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을 보상받아 이딴 소리 하면서 위에 앉아가지고 무식하게 앉아있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패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1년짜리 시험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1년짜리 시험이 아니라고. 그건 다 왜 그러냐? 그놈의 빌어먹은 메디컬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험 구조가 다 왜곡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정상적인 재수생, 정상적인 고3이 1년 내로 커버를 칠 수 있는 공부의 분량이 아닙니다. 미적분만 생각해보세요. 미적분 기출문제 17학년, 18학년 문제 딱 가면 정답이 0%짜리 문제 쫙 나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문제 풀 수 있으려면 엔제는 몇 건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보더라도 이건 뭐냐면 이미 1년짜리 시험이 아닌 거예요. 국수, 영, 탐이 다 어렵게 나오는 전제가 깔린 거 난 다음부터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자기에 대한 분석이 중요해. 씨발 무슨 여기서 현우진 유런을 들을까요? 드릴을 들을까요? 이명을 들을까요? 조정식을 들을까요? 션티를 들을까요? 그딴 게 중요했던 세대는 저희 세대예요. 왜요? 한두 과목이 어렵고 나머지 과목은 쉬웠거든. 근데 지금 시험 구조 자체가 뭐냐면 싹 다 어려운 구조로 바꾸잖아. 심지어 이거조차도.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돼? 내 상황을 분석해야 돼. 알겠니? 지금 그냥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커리놀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 대한 판단. 어떤 친구는 요번 성적대에서 뭐 이렇게 나온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사실 그냥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 몰빵입니까? 여기 몰빵하는 거예요. 내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요?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면 이런 성적대인데 내가 국어 공부를 또 어려운 것까지 하고 싶어. 그래서 리트 같은 거 막 다 끼워 넣어가지고 이감, 무슨 한수, 상상 뭐 이거 다 푼대. 그래서 하루에 국어 공부를 5시간 하는데 이건 뭐예요? 자기 만족이죠. 이 새끼 나중에 국어로 논문 쓸 수 있겠죠. 그죠?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험에서. 그래서 영어도 제가 전문가로서 제시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시험지가
이 시험지까지 아니라 심지어 작수까지도 작년 수능 시험지 정도 수준까지 나오게 됐을 때는 영어가 사실상 일반적인 공대 계열이나 인문 계열에 진학하려는 친구들한테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제가 몇 년 동안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1등급 맞을 거 아니면 공부 전략이 달라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고, 이게 경향이 맞다면 그래서 저는 이걸 메디컬과 비메디컬 사이의 등급 분리 선언이라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 이딴 개소리 하지 마세요. 나 인문논술 칠 건데 쎄 아니 귀여운 친구들이죠 요즘 입시에서. 그죠? 요즘 이런 친구 미니언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다들 이제 뭐예요? 보스들이 싸우고 있는데 밑에서 앙앙앙 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저 인문논술 칠 건데, 아니면 교과나 종합 다시 낼 건데, 영어랑 탐구로 적당히 최저 맞춰가지고 지랄. 영어로 최저 못 맞춰. 알겠어? 영어로 최저 못 맞춰. 지랄하지 마. 알겠죠? 요즘에 상담 보면 그런 새끼 그냥 돌려보내요. 개소리 하지 말라고. 집에 가라고. 안 돼요. 뭔 최저를 맞춰. 조카 안 맞춰줘. 알겠어? 꿈 깨. 알겠어? 최저 효자 아니에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깨진 지 한참 된 니 혼자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무슨 최저야. 야, 이 최저가, 야, 1등급 1%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최저냐? 이게 최저 효자냐, 어떻게 1등급이 1%가 나오는데. 말도 안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이 이카고 난 다음에 수능날 1등급이 12%일 수도 있어요. 왜? 충격은 줬거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다른 거 하면 모르겠는데 영어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니네들이 공부하기 원해.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절대평가 매해 느꼈어. 시험이 쉽든 어렵든지 간에 까보면 있잖아. 시험을 무력화시키겠다 싶으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 볼까? 자, 봐봐. 자, 다음 왕은 누구예요? 자, 첫 번째 한글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장영시 이런 사람과 같이 일했어요.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어떤 조선시대 왕이에요? 누구예요? 자, 1번 다카키 마사, 아니 뭐냐, 저거 뭐냐, 무슨 뭐냐, 이토 히로부미. 그죠? 이토 히로부미. 두 번째 뭐예요? 저기 뭐냐, 무슨 마시떼. 뭐 일본인 이름 쭉 적어놓고 난 다음에 5번 세종대왕. 이건 뭐예요? 변별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맞죠? 시험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되고 난 다음에 심지어 1등급이 15%인 시험조차도 한 번도 저런 식으로 낸 적이 없어요. 영어과 교수님들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능력은 뭐냐면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장이 아니라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PPT로 좀 더 만들어 왔을 텐데 말로 할게요. 찾아보세요. 서울대 영어교육과에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 앞에 와가지고 빨간 띠 돌려면 교수님들이 이랬던 적이 있어요. 뭐냐? 수능 절대평가 폐지하라! 폐지하라! 시발 서울대 새끼들이 영어를 못한다! 영어를 못한다! 들어왔더니 전공서적을 못 읽는다! 미친 새끼들! 미친 새끼들! 시위를 합니다. 옛날에 그거 아세요? 문과에 미적분 빠진 적 있었다? 옛날 수학에 경영 경제에서 하는 애들이 미적분을 빠지는데 내가 경제학과라서 아는데 미적분을 빼면 수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했냐면 교수님이 파업을 한 거야. 그게 뭐냐면 미적분이 부활을 했어. 문과 범위에서. 그러니까 영어도 비슷한 거지. 대학교 가면요 다 서적 영어예요. 메디컬요? 무조건 영어죠. 무슨 씨발 한국어 그렇게 말해요. 말도 안 되지 마세요. 무조건 영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뭔가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그냥 임팩트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안 해? 야, 나 이렇게 낼 건데 너 안 할 거야? 안 할 거냐고. 이래도 안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오바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내지 않고 4% 적당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향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고 왜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거기 이제 그 첫 페이지에 보시면 그 목차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제가 자료를 못 모아서 죄송합니다.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좀 그냥 적으세요. 왜 어려운가 하면 자 영어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어휘, 두 번째 구문, 세 번째 독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선생님들 중에 어떤 선생님들은 뭐 구문과 어휘와 독해와 모두가 평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선택지만 어려웠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선택지만 어려운 걸로 그렇게 문제가 1등급이 폭망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너무 쉽게 보시는 거고요. 애들을 그 분석을 해보면 어휘는 뭐냐면 단어 수준이 높진 않아요. 단 36번 제외. 36번은 학교 쌤이 낸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학교 쌤이 낸 것 같아요.
평가원의 단어 선별 수준이 아닙니다. 단어 수준이 엄청 높진 않으나 혼동어휘였던 걸 무자비하게 냈어요. 예를 들면 30번에 자 여기 있는 거 답해보세요. 자 alternatively가 뭐예요? 대신이요. 아니요. 아니, 정신 차리시고 대신이요. 아니죠. 네. 자 로지컬 리딩 수업할 때 alternatively 접속사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 친구들 들었던 친구도 있을 거고 feasible 원래 각주 주는 단어입니다. 실현 가능한 이라는 의미인데 그 단어를 각주 안 주고 줬고 그리고 promising 뭡니까? promising 내가 항상 예시로 드는 거죠. promising 뭐예요? 약속하는? 죽으라고 그러니까 알겠지? 야, 이거는 뭐예요? 어? 딴 수업 들으면 몰라도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give away to 뭡니까? 길을 주는 겁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죠? 야, 이렇게 홀롱될 수 있는 것들 comprise도 뭐예요? 타협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나왔다. 그래서 요게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걸리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흠칫흠칫한 부분이 있었다 싶고 두 번째 구문은 어렵진 않았어요. 구문은 회계망측한 문장 구조. 다시 말하면 문장 구조 제가 이제 요 교재를 쓸 때 커닥을 쓸 때 시험지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스캔 때리고 난 다음에 어려운 문장들 가지고 구문 파트 쓰거든요. 구문 파트 좀 이따 자료집에 실려 있을 텐데 그 구문 파트를 쓸 때 엄청나게 회계망측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또 쉬운 문장만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문장의 경우의 수 중의성 있는 문장. 근데 사실 저걸 못 느낀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게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굉장히 많이 뚫리거든. 예를 들어서 있잖아. 좀 이따 볼 예문인데 한 개만 같이 보자. 야 이거 한번 해석해봐. 야 이거 필요 없다. 이게 다거든. 야 해석해봐. 자, 그냥 해석을 있잖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요리사는 준비했어. 뭐를? 요리를. 그 게스트들을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애가 있을 건데 어떤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냐면 예시를 드는 거야. 경우의 수라는 게 뭐냐면 요리사는 준비했어. 요리를. 게스트를 놀라게 하는 요리를. 뭔 차이인지 알겠어? 게스트가 놀라게 하는 요리가 뭔데? 뭐예요? 끔찍한 바퀴벌레 요리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때 해석을 해야 될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 뭐야? 명사와 투부정사를 붙여서 수식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명사와 투부정사를 끊을 수 있어요. 다른 예문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할래? 봐봐. 경우의 수라는 게 이런 거야. She raised her hands to ask a question. 어떻게 해석할래? 이 해석 어떻게 할래? 그냥 뭐냐면 형태론적인 것만 보는 친구들은 뭐라 하냐면 그녀는 들었어. 그녀의 손을. 질문을 하는 그녀의 손. 이렇게 외우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명사 투부정사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야? 여기 명사인 투부정사에 붙일 수 있고 두 번째는 투부정사가 부사고 이 명사를 꾸민 게 아니고 부사로 따라온 거라서 끊을 수도 있어. 아니면 뭐냐면 세 번째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라서 이게 문장 성문일 수도 있겠지. 이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야, 영어는. 근데 이 경우의 수를 충분히 따지지 못한 학생들은 문장을 해석할 때 버벅거려. 그게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 이해력 부족과 그러니까 그게 뭘로 이어지는 거냐면 문장을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 문장 구조 패턴이 몇 개 좀 있었어요. 패턴은 아니고 사실은 연습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해석 연습을 정확히 한 친구들은 뚫리는 겁니다. 근데 안 뚫렸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 친구들이 하나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 얘기 듣고 싶겠죠.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왔고요. 세 번째 결국은 왜 그렇게 어려운데? 독해 때문이죠. 글이 읽는 게 어렵습니다. 글 읽는 게 어려운 게 지문이 난이도가 높아요. 지문이 난이도가 높은 게 사실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높아요. 제각기 다른 이유로 높은 게 꼼꼼하게 읽지 못하고 키워드만 잡으면 무조건 다 박살나게끔 설계가 돼 있거든요. 난이도가 좀 높고 두 번째는 잘 내요. 아쉬운 건 36번은 그냥 너무 ACB에 꽂혀 있었던 것 같고 취재진이 잘 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접 쓰기만 어려운 게 아니야. 37점에다 36, 37, 39번 풀 건데 간접 쓰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빈칸도 어려워요. 빈칸도 31번 스토리지 쓰거나 플랫폼 쓴 친구도 있었을 거고 33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뭡니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이제 인과 같은 게 나오고 34번 같은 경우에도 outweigh라는 단어를 몰라서 틀린 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구조 빈칸까지 난이도가 어려우니까 하고 싶은 말이 이건 거예요. 능숙하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를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하게 읽고 이해해서 푸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1등급이 나오기가 매우 힘든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하는 거냐면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럼 뭘 해야 될까? 많이 하셔야죠. 많이.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총평, 시험에 대한 총평은 그렇고 문제는 좀 이따 풀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썼으면 좋겠는 게 영어를 공부하는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모든 학생들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초 문법이랑 기초 단어를 암기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뭐 투부정사가 뭐고 관계사가 뭐고 여기서 이제 뭐 이 주어 부분이 어디고 이런 거 기초적으로 따지는 보통 이 공부는 언제 하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합니다. 중1, 2 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법들을 더합니다. 부정사와 관계사와 분사구문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우리가 배웠었던 구성된 문법 요소로서 치환시켜내고 분석해내는 문장에 대한 구성을 공부하는 구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중급 단어 정도를 외워주죠. 여기서 중급 단어라는 이제 대충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보통 언제 하냐? 중3과 고1 초반에 합니다. 중3과 고1 초반에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문장 구성을 다 분석할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어렵고 긴 문장을 던져주더라도 내가 그 문장에 대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 여기부터 여기가 관계사 수식,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수동태라는 것으로 분석해내는 친구가 되면 뭘 하냐면은 구문에 대한 체화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문에 대한 체화.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의미를 살려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려운 고난이도 문장, 복잡한 문장에 대한 교정을 합니다. 복잡한 문장 교정. 왜냐하면 좀 약간 예외적인 문장들도 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복잡하게 뭐 도치구문이나 삽입구문이나 생략구문이나 그런 것들이 좀 빡세게 쓰이면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고난도 어휘 정도를 외워줍니다. 이게 보통 다 어디서 되냐면 고2와 고3에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여기까지 이 세 단계가 뭘 하는 거냐면 영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글 읽기. 다시 말하면 이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 연결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however는 어떤 말들로 연결이 되는 거며 이 사람이 여기서 이 단어를 구태여 쓴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글 읽기를 공부를 합니다. 그 글 읽기를 공부하면서 그 이해를 같이 도모를 하죠. 여기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유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빈칸 수서 삽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이 두 과정은 뭘 하는 거냐면 수능을 공부하는 겁니다.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 5단계가 다 완벽하게 맞춰지면 뭐가 되냐? 안정적인 1등급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자 여기 뭐라고 적어놨냐면 1등급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영어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적어놨어요. 거기에서 왜 그러냐면 보통 1등급을 꿈꾸는 친구들은 2등급이거나 2등급 초반이 나오거나 이런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구문에 대한 체화와 그리고 복잡한 문장에 대해서 교정을 해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문장이고 좀 어려운 단어를 외우고 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해야 돼요. 왜요? 공부 자체가 뭐냐면 체화예요. 체화.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해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3시간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요게 1시간에서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양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줄여줄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머릿속 이식시켜 줄 수가 없는 정보예요. 그냥 내가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됩디다 라는 수준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근데 공부량을 줄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글 읽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잘 배우면 그건 충분히 공부량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도 원래 한 1시간은 걸려요. 그리고 저 공부가 다 끝나면 이제 킬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시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검은 머리 외국인은 1시간 반 정도만 하면 된다. 왜 그러냐? 검은 머리 외국인은 잘 읽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공부를 어느 정도 생략해도 되고 가볍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은 말. 등급이 분리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등급이 분리. 여러분들 중에 이런 친구 있을 거예요. 쌤, 저 3월 교육청 때는 2등급 정도 나왔고, 그리고 뭐 5월 덮프 때는 1등급 간단하게 89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번에 70 몇 점 나왔어요. 60 몇 점 나왔어요. 그 친구들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문장을 구성하고 구문을 체화해야 하는 수준에 있는 겁니다. 독해는 양을 좀 줄여야 됩니다. 보통 근데 이런 친구들 뭐 하고 있냐면 주간지 하고 있을 거예요. 쓸데없이 또 이제 10몇만 원씩 주고 주간지 사가지고 풀지도 않고 쌓여있고 그냥 문제만 풀어 제끼고. 근데 문제를 어떻게 푸냐? 좀 이따 스토리지 같은 거 찍거나 아니면 주제 제목 요지에서 아니면 저기 21번에서 좀 이따 풀 문제 중에 by individual perception 나는 5번 선택지 같은 거 찍거나. 그게 다 왜 그러냐면 그냥 지문을 읽을 때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읽는 거예요. 단어.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우수수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왜 버티고 있었냐? 그 친구들이 왜 2등급 정도로 버티고 있었냐면 대입 파악은 쉬웠거든, 이때까지. 대입 파악은 그래도 이때까지 의미 추론 정도를 제외하고는 쉬웠거든. 근데 이번에 뭐예요? 21번 힘주고 22번 힘주고 23번 힘주고 24번 힘주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면 대입 파악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대입 파악을 자 보세요. 대입 파악을 맞춰야 돼. 주제 제목 요지를 맞춰야 돼. 그럼 뭐랄까? 바로 나오는 게 뭐겠어, 공부가. 그러면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모아서 풀어야지. 지랄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그게 희대의 개소리예요. 야, 뭐라고? 문제 유형이 아니야. 빈칸이 아니고 순서가 아니고 삽입이 아니야. 주제, 제목, 요지야. 주제를 묻는 거라고.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거를 묻는데 문제 유형을 푼다고 생각하면 바보인 거예요. 바보.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묻는 거는 네가 왜 틀려?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그 유형을 덮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그거 왜 덜 읽게 되냐? 대충 했거든. 좀 이따 내가 해석 구문 몇 개 같이 보고 들어갈 거예요. 구문 같이 몇 개 보고 들어가는데 중간에 너 이렇게 해석했지라 하면 찔리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 점수 때 거의 장난치는 거 아니고 10점에서 20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버티지 못하는 시험지가 계속 나올 거다.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문장 구성과 구문 체화. 근데 가끔 어떤 새끼들이 있냐? 쌤, 투부정사가 뭐예요? 이지라는 새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영어 단어만 읽어요. 보통 4등급 정도 나옵니다. 영어 공부 하루에 5시간 하셔야 됩니다. 문법이 꽤 양이 많습니다. 단어도 꽤 양이 많고요. 쌤, 근데 제가 지금 국어도 안 나오고 수학도 안 나오는데 영어를 어떻게 해요?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영어를 포기하든가. 근데 영어가 4, 5가 떨어지면 경북대도 많이 깝니다.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쌤,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이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까지 공부를 안 처한 걸 왜 나한테 와가지고 어떡하냐 묻냐. 안 그래? 내가 이번에 서저리 준비하면서 컨설턴트랑 어제 회의했는데 여러분 성적도 다 받아봤거든요. 양극화야. 잘 친 애들은 잘 쳤고 성적도 오른 애도 잘 뒀고 중위권이 사실 많이 없고 상위권에 속하는 애들이거나 하위권이거든. 하위권 잘 들어있잖아. 네가 하위권인 이유는 있잖아.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서야. 인정을 해. 안 했잖아. 안 한 걸 안 하고 점수가 나올 순 없어.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 그래 하루라도 시간을 아껴.
이 친구들요. 영어 공부 5시간 하셔야 됩니다. 할 거 진짜 많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밤을 새세요. 일요일날 자습 몇 명 나와요, 우리? 열심히 하는 새끼들이 나고요. 해야 될 것 같은 새끼들이 안 나와요.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온다고 울고 있어요? 당연한 건데. 그죠? 저는 이런 친구들한테 동정심 너도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지랄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놀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미래를 꿈꿉니까? 공부하세요. 정신 차리고. 영어가 4등급, 5등급이 나오면 듣기도 틀린다는 거냐? 씨발 자랑이야? 아니 그렇잖아. 중학교 때 뭐 한 거야? 공부를 하셨어야지. 더 하세요. 빨리. 지금 하루로 남아있을 때 6평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지. 9평 때는 뭐예요? 말도 못해요. 왜요? 끝났다는 건 모두가 알거든. 빨리 밤새세요. 아시겠어요? 이런 친구들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5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갈수록 문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있죠. 여기.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영어를 잘하냐,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느냐를 못하면 계속 걸려 넘어지게 문제를 만듭니다. 자꾸 봐세요. 이제 우리 1타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선택지에서 장난질을 많이 썼어요. 문제를 잘 냈어요. 그러면 마치 해결책이 뭔 것처럼 느껴져. 문제를 많이 풀 것 같지? 그치? 막 문제를 많이 풀면 나아질 것 같지? 아니거든? 자, 봐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은데 그 문제를 많이 푸는 과정에서 뭘 고쳐야 되는 거냐면 정확하게 읽어야 돼. 문장을 생략하지 않고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럼 그건 뭐야? 그냥 해석이야. 해석을 적당히 못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 커다 할 때도 질문 그렇게 가져온 애들 있지. 쌤, 31번 질문은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요약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읽는 애들 있잖아 분명. 31번 질문은요. 이런 말이잖아요. 뭔 느낌인지 아냐? 문장을 짚지 않는다 걔네. 이런 말이잖아요. 그냥 대충 단어 읽고 난 다음에 대충 머릿속에 끼워 맞추고 이게 이런 말이네 라고 생각하는 새끼들. 아니 그냥 이제부터는 끝날 거야. 점수 절대 안 나와. 알겠어? 문제 절대로 안 나와. 야, 스토리지 왜 정답 아니야? 스토리지 왜 정답 아니니? 아, 쌤, 스토리지가요 약간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문장 하나 지칭할 수 있어야지. 한 문장이 있어. 그거 그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봐봐, 스토리지가 씨발 왜 정답이 아닌지를 밑줄 하나 그냥 이 문장 해석하면 끝날 문장인데 그걸 해석을 안 쳐하고 씨발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느낌이 지 혼자 지랄 연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맞추냐. 네가 그 문장을 안 읽는데 그게 왜 틀린지 어떻게 아냐. 당연하지. 문제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 틀렸네? 평가원 개새끼. 네가 개새끼지. 누구 보고 욕해. 알겠어? 다시 얘기해줄게. 좀 이따 문제 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찍었어 하고 이게 왜 아닌지 밑줄 끌 거야. 밑줄. 뭐라고? 밑줄 끌 거라고. 근데 내가 밑줄 끌 그 문장을 네가 시험장에서 안 읽는데 어떻게 푸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강사들이 나와서 서커스 하는 거예요. 스토리지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니니? 저는 그런 새끼들을 위해서 해설할 생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봐봐. 커닥하는 친구들 경험했을 텐데 20, 21, 22, 23, 24까지 시험지 우리 앞으로 덜 푼 것도 있고 앞으로 더 풀 것도 있지만 그 시험지 풀면서 공감했을 텐데 내가 자, 이 선택지 많이 찍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아닌지 밑줄 그었을 거야. 여기서 이 문장이 있죠. 제네틱 엔지니어링 그 지문도 그랬고요. 요지 문제도 그렇고요. 그냥 조금 애들이 틀렸던 문제 사실 다 그런 식으로 냈어요. 그게 더 강화가 될 거라고. 그게 다시 잘 들어. 1타쌤들 나와가지고 총평은 제가 다 들었는데 선택지에서 장난질을 친다. 아니면 뭐 문제 출제형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가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 오케이. 뭐 많이 푸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네가 푸는 방식으로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문장을 정확히 읽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장을 정확히 많이 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풀어야 된다고. 뭐가 아니라 그냥 대충 쓱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이런 말이네. 정답 맞추는 식으로 100번 풀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지? 출제 경향 자체가 이 문장 읽었어야. 너 이거 찍기 전에 잠시만 2번 찍을 거야? 야, 너 이 문장 읽었어? 읽었어 하면 지우고 못 읽었어 하면 못 지우는 거야. 그게 출제 유형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 풀이 양의 문제가 아니야. 뭐의 문제야? 시험장에서 글을 읽는 태도의 문제야. 태도란 게 뭐 공손해라 이딴 말이 아니고 문장을 얼마나 살려서 읽는가. 그럼 뭐야? 결국 그거는 해석이야. 야 솔직히 말해봐. 너네들 중에 내가 날림으로 읽고 싶어서 읽는 애들 있니? 저는요 사실 영문법 책도 쓸 수 있을 만큼 문법 학자인데요. 그냥 저는 약간 날려 읽고 싶은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읽어요. 니? 아니잖아. 10분 남았습니다. 5개 못 풀었네. 씨발 좆됐네. 와 이렇게 읽는 거잖아. 그럼 왜 그런데? 왜 10분 남았는데 5개 못 풀었는데? 해석이 느리잖아. 해석이 느리잖아. 해석을 빨리 하면 다 해결된 문제인데 해석이 느리잖아. 맞잖아. 그쵸? 공부를 더 하시라고. 영어는 모르겠어요. 국어는 모르겠고 수학은 모르겠고 탐구는 모르겠는데요. 영어는 답이 명확해요.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공부 더 알아요. 쌤 근데 저는 국수탐 때문에 공부를 더 할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거 쥐어짜세요. 그쵸? 특히 자 메디컬 가겠다고 맨날 자랑질하고 다니는 새끼들 있죠? 영어 2등급 나왔으면 대가리 쳐맞고 공부하세요. 나대지 말고. 메디컬 가는 새끼가 어떻게 영어 2등급이 나옵니까? 그런 새끼도 있답니까? 공부 양을 늘리셔야 됩니다. 찡찡거리지 말고. 알겠어요? 화가 나네. 두 번째. 됐고요.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등급이 목표가 아니면 조금 많이 좀 심하게 된 문제 몇 개는 걸려 넘어져도 됩니다. 왜요? 10점 단위잖아. 알겠죠? 내가 매력적인 오답에 약간 걸려 넘어진다고 20점이 까이진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몇 개, 한두 개 좀, 왜 틀렸지? 하는 게 나와도 등급에 지장은 없어요. 이 친구들은 너무 문제풀이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한 자가 판단을 좀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확히 해석하는 게 뭔데? 자, 한번 펴볼까요? 정확히 해석하는 거.